네, 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여의도보다 넓은 공원. 자, 용산공원이 여의도보다 넓어진다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좀 꼽아봤습니다. 최초의 국가공원이 용산공원인데요. 자, 뭐 계속해서 계획이 미뤄진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예. 용산 하반기부터는 공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파급 효과가 좀 클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 네.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이 상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발상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뭐냐면 여의도 광장 있죠. 네.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할 때 여의도 공원 옆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 공원이 생긴다 하면은 가치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용산을 한번 볼까요? 용산에는 지금 일반 토지가 공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용산에 있는 공원은 미 육군부대가 공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이 오히려 평택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용산, 이태원, 한남동, 후암동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 서부 이천동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 렌트하우스예요. 미군분들이 렌트하우스를 놓으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는 렌트하우스를 주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미군이 전부 철수하면서 공원으로 만든다면 과연 월세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치가 반대로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청자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무조건 개발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해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네, LTV 40%에서 20%로 줄어든다가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 대책에서 핫 이슈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예. 대출을 조금밖에 안 해줘. 국가에서 보장을 조금밖에 안 해줘. 그리고 좀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관망하는데 실제로 사회자님 봐봐요. 집값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축소할까요? 확대할까요? 떨어질 때는 집값이 떨어질 때는 확대하겠죠. 지금 오르니까 축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르고 있는 것이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멈출 수 쉽지 없어요. 않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원인은 뭐냐? 예. 지금 우리가 끝물이라고 보는 게 네. 저 미국에서 돈을 찍었던 그 양적 완화가 예. 유럽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쪽에서 한쪽으로 몰려오고 있고 일본에는 아베 총리께서 또 양적 완화했잖아요. 네. 아베노믹스. 예. 그래서 돈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면서 지금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LTV, DTI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 가지고 잡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좀 당분간은 오히려 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집을 파는 건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오히려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그러죠. 해주시는 반대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예. 노무현 대통령님 때 네. LTV, DTI 그때는요. 어느 정도였냐. 다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도 엄청나게 많이 물렸지만 더 중요한 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있죠. 네. 그걸 70%까지 그때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330. 그랬는데도 그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강도 높은 규제책 때 팔았던 분들이 후회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를 상기시켜서 좀 조심하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원점으로 돌아간 정비 사업을 꼽아봤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좀 기대를 모았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업들이 좀 재입찰로 변경이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망감을 좀 안아줬는데요. 내년 전망은 다시 어떻게 이 정비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이것이 어떻든 재건축 재개발이 네. 약간 연기가 돼요. 네. 그러면 연기가 되면 사회자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않을까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기타 다른 그 상한제 때문에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안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연기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조금만 하락하면은 네.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또 폐지되거든. 네, 네, 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한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기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연기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2년, 3년, 4년 후에는 또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가치가 올라서 또 재건축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기됐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는 없지 않다. 억울할 필요는 없다. 네. 어차피 된다. 조금 더 걸리는 것뿐이다. 예. 그러면서 좀 늦게 되면 가치는 더 많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더 많이. 자, 10년 전에 재건축해서 돈 버는 것이 더 많이 벌었을까요? 지금 되는 게 더 많이 벌을까요? 지금이 그거예요, 그거. 근데 한마디- 그래서 예. 늦게 된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네. 어차피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예. 예. 네, 한마디로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좀 생각을 그런 해보면 것이죠. 예, 네, 예.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를